네, 오마이뉴스가 지난 3년간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겨냥한 악성 댓글 6만 건을 분석해서 시리즈 기획물로 보도를 해왔는데요. 이 내용을 직접 분석해서 보도한 오마이뉴스의 신상호 기자 모셨습니다. 관련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이 기획을 생각하셨던 겁니까? 네, 이태원 참사 악성 댓글 문제는 사실 그동안 많은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좀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가족과 희생자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댓글들을 잡아내는 딥러닝 모델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번에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신 거예요? 일단 유튜브에서 댓글을 가져와서 유튜브 영상 밑에 달린 댓글. 네, 그 댓글들을 가져오고 거기에서 한 4,000개 정도의 댓글 데이터를 미리 학습을 해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이제 한국어 사전 학습 모델에 학습을 시켜요. 그럼 학습을 시킨 모델이 이제 댓글들을 이렇게 집어 넣으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악성 댓글이 아닌지 맞는지를 이렇게 분류를 해줍니다. AI가 인공지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네, 인공지능이라고 봐도 되는데 그 딥러닝, 머신러닝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칭. 그래서 그럼 지금 그 분석한 결과 6만 건? 네, 6만 4천 건 정도가 이제 악성 댓글로 분류가 됐고 이게 한 26만 건을 저희가 가져와서 분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타난 게 6만 4천 건 정도였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참사 직후에 대부분 이 악성 댓글이 몰리는 특징이 있었더라고요. 아, 참사 직후에 많았습니까? 네. 좀 하나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자주 반복되는 키워드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악성 댓글 내용들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좀 저희가 단어가 어떻게 등장하고 단어쌍이 어떻게 구축이 되는지 그거를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나온 얘기가 놀러 가서 죽은 사고. 아, 그런 식으로. 크크크 이런 식으로 구축이 되고 이게 또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냐면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난하는 여러 형태로 발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놀러 가서 술을 먹고 뭐 말을 안 들어서 뭐 그렇게 됐다라던가 아니면 놀러 가서 사고를 당했는데 뭐 국가 보상을 왜 해줘야 되냐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될 수가 있고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나도 놀러 가다가 뭐 다쳐가지고 어디 까졌는데 이것도 국가 보상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놀러 갔다라고 하는 게 가장 그런 빈도수가 많았겠네요. 네, 빈도수가 가장 많았던 게 아까 말씀드린 놀러 가서라는 한 단어가 있고 그리고 죽은 또 한 단어가 있고 사고 그리고 크크 이런 식으로 나뉘어서 이게 자주 등장합니다. 그럼 그거는 딱 들어도 이제 희생자에 대한 어떤 악성 댓글이고 유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놀러 가서 죽은 사고 희생자들이 있잖아요. 이 희생자들이 있는데 그럼 유가족들 너희들도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죄 뭐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일을 일으켰으니까 오히려 너희들이 사죄해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뭐 뻔뻔하게 뭐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냐는 식으로 그런 내용의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이 악성 댓글이 막 가장 집중적으로 쏟아졌던 건 참사 직후고. 네. 그 다음에는 언제 또 많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사와 관련해서 사건이 생길 때면 이게 악성 댓글이 확 올라가고 이런 비중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2년도 12월 10일에 보면 이때 유가족 협의회가 처음 설립됐던 때였는데 이때 악성 댓글 비율이 거의 47% 정도 나왔었고 그리고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때 2023년도 2월 4일부터 3일까지였는데 이때도 48%가 악성 댓글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2024년도에 보면 그때 전직 대통령인 윤석열 씨가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했던 때였잖아요. 이때도 역시 악성 댓글 비중이 33.4% 거의 연평균으로 봤을 때보다 거의 한 2배 정도 높은 수치로 악성 댓글이 폭증하는 그런 형태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분석 결과는 지금 유튜브 화면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들어서는 지금 그 참사 관련된 음모론이 많이 늘어났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뭐 CG가 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제 참사가 이제 특정 세력이 정치적 이득을 취한 것
취하기 위해서 이제 조작됐다. 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뭐 민주노총이 북한 지령을 받고 사고를 일으켰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둘 다 뭐 세월호를 비롯해서 이태원 참사도 기획된 범죄라든가 아니면 뭐 간첩이 이걸 주도해서 밀어 해가지고 나타난 사건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건 이제 민주당이 주도한 테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뭐 민주노총 뭐 했던 것은 그 유튜브에 뭐 나오고 그때 뉴스 좀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때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다음부터 좀 이런 얘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사건 초기에도 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민주당이 기획했다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사건 초기부터도 있었어요. 이른바 유튜브 영상에 나오는 가짜 뉴스를 보고 그러면서 댓글을 단 이런 패턴도 좀 이런 것도 좀 있겠네요. 그러면. 그것까지는 저희가 분석할 수가 없는 영역이긴 한데요. 네. 어쨌든 보면 제가 별도로 뭐 그 극우가 운영하는 유튜브 같은 것들을 봐도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뭐 이제 그렇죠. 뭐 지령을 받았다던가 이런 얘기는 근데 사실 그건 사건 초기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나서 좀 더 널리 광범위하게 퍼지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악성 댓글은 항상 누군가를 그 타겟으로 삼잖아요. 네. 근데 그럼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초기 그러니까 참사 직후에는 희생자 그다음에 유족 뭐 이런 식으로 약간씩 변화해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사 초기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아무래도 희생자를 비난 모욕하는 댓글들이 많았던 반면에 2023년도와 2024년도에는 이게 좀 비중이 희생자를 비난하기보다는 유가족들에 대한 비난 그리고 보상과 관련된 사실 좀 방송이라서 굉장히 표현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맥락인지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 맥락들의 유가족들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게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건, 뭐 분향소를 설치한다거나 보통 이것들은 유가족분들이 주도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비난의 대상이 유가족분들이 되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특정인을 향한 2차 가해도 상당히 많았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좀 아시겠지만 이지한 씨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굉장히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고 하셨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찍어서 이분들의 이름이나 뭐 그분들의 가족들을 지칭을 하면서 악성 댓글을 달리고 그리고 그게 또 커뮤니티에서도 굉장히 얘기가 되더라고요. 제가 좀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부부 간첩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부부 간첩?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부모님들이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저희가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댓글을 단 사람이 보통 한 사람이 막 여러 개 댓글을 다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사람은 어느 정도 악성 댓글 다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였어요, 규모가? 네, 사실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많았어요. 그게 좀 보면 4만 9천여 명 정도가 이 댓글을 단 걸로 분석이 됐는데 그러니까 악성 댓글이 6만 건인데 그 6만 건의 악성 댓글을 단 사람이 4만 9천 명이었다고요? 네, 그리고 중복 게재한 사람이 2회 이상 중복 게재한 사람이 8,700여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럼 숫자가 상당히 많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소수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았고 그리고 사실 정말 집중적으로 단 사람들은 예상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1위, 그러니까 악성 댓글 1위로 나타난 계정이 이제 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히 댓글을 달아왔는데 이 사람이 단 게 한 40개 정도 되고 40개. 네, 그러니까 저는 한 100개, 200개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수치가. 그래요? 4만 9천 명. 알겠는데 요즘 종합을 하면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참사를 마주했을 때 보여주는 모습의 그 단편이 지금 악성 댓글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게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고 위로를 건네는 건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댓글을 쓰는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과연 좀 이런 댓글을 반복적으로 쏟아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의 자격은 무엇인가라고 좀 묻고 싶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자격이 무엇인가. 네. 아무튼 오마이뉴스가 이제 기획 시리즈 보도를 쭉 해오셨잖아요. 유족분들의 좀 반응을 좀 들으셨어요?
네, 많이 좀 듣고 해서 저도 이제 인터뷰를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할 때 이분들에게 혹시 상처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좀 거기에서 제가 좀 가장 좀 힘들게 봤던 거는 이제 악성 댓글을 많이 접하셨던 분이 한 분 계세요. 유족분 중에 네, 좀 악성 댓글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자 하셨던 분들이 계신데 이게 좀 사람이 두려워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악성 댓글이 익명이잖아요. 그렇죠. 익명이고 아무도 모르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혹시 악성 댓글을 달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막 몰려있는 어떤 사무실 같은 공간에서는 갑자기 숨이 멈춰서 갑자기 뛰쳐나가가지고 뭐 숨을 좀 고르고 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쭉 분석을 하시다 보면 처방도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어떻게 건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그 처방이라는 게 악성 댓글 예방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유가족들에 대한 치유 부분도 있는데 악성 댓글 예방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회에서 2차 가해 처벌에 대한 그 개정안이 마련이 돼서 이제 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고 사실 이게 제가 국가 트라우마 센터장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 2차 가해에 대한 스트레스가 다른 참사에 비해서 훨씬 더 심각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그렇게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큰 작업하셨네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마이뉴스의 신상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